동작과 전환을 매우 부드럽게 정확한 영상에서 표현은 애니메이션 앤 트랜지션 are super smooth. 슈퍼 스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음이 너무 스무스하네. 슈퍼 스무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 6월 29일 날 MWC 삼성 갤럭시 버추얼 이벤트에서 갤럭시 워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는 기어 S2, S3,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 액티브, 갤럭시 워치 3까지 제가 다 써보긴 했는데 조금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사실 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최신 제품들을 리뷰하는 테크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저는 최신 갤럭시 워치 3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이전에 썼던 거 계속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MWC에서 워치 4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는 되진 않았는데 공개된 내용만 좀 보니까 이번 워치 4는 진짜 사야겠고 산다면 LTE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실제로 써보게 되면 예상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진짜 많이 써본 입장에서 워치4가 뭐가 달라질 예정이고 그게 실제 체감에 있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금부터 제품은 없지만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디자인 변화겠네요. 원래 갤럭시 워치는 이렇게 회전 베젤링이 없는 모델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라고 불렸고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베젤링이 있으면 갤럭시 워치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워치나 워치 액티브 이렇게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다 같이 갤럭시 워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상 모델명은 회전 베젤이 없는 이런 모델이 그냥 워치4, 이렇게 회전 베젤이 있는 모델은 아직 명칭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워치4 클래식이라고 불리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워치 대신에 워치 액티브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때 구입한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이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 와이프도 워치보다 워치 액티브 더 좋아하는 이유가 디자인이 더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라는 이름을 빼고 이름 합치는 거는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스트랩 디자인이 원래는 이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어가지고 먼지가 껴서 좀 보기 싫은 게 있었는데 유출된 디자인을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가려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문제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눈에 띄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거긴 한데 사실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는 워치 OS, 즉 운영체제예요. 원래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독자 운영체제인 타이젠 OS가 탑재되었는데 이제 구글하고 삼성전자랑 협업해가지고 구글 웨어 OS하고 삼성 타이젠 OS가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건 좋은데 새로운 게 적용되게 되면 버그도 많고 좀 버벅버벅거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테스터 역할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장점과 단점 가감없이 얘기하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운영체제가 통합되면 뭐가 좋냐? 이번 MWC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건강 센서 기술이 향상되고 구글이 제공하는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거 말대로만 되면은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갤럭시 워치의 단점들이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게 좀 헛바람 넣는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바로 구글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모든 앱을 다 사용할 수 없겠지만 제가 가장 반가운 부분은 유튜브 뮤직을 갤럭시 워치 4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에도 유튜브 뮤직 사용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하고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컨트롤러 역할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아니면 앱 열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재생 목록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긴 했는데요. 스마트폰 없이 워치만 단독으로 유튜브 뮤직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음악을 따로 저장을 하거나요, 아니면 LTE 버전이라고 하면 유튜브 뮤직은 안 되고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LTE 버전 워치에 멜론을 사용하고 계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긴 했는데 유튜브 뮤직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과 같은 앱을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스마트폰 무거우니까 운동할 때 들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이거 그냥 집에 놔두고요, 워치4 LTE 버전을 구입하셔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여기 있는 워치랑 연결을 해서 이어폰하고 워치만 들고 나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요게 되겠네요. 물론 이제 유튜브 뮤직이 음악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뮤직이나 멜론 이런 거에 비해서 음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운동할 때 들을 때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음악 앱을 써봤는데 음악을 자동으로 제 취향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거는 유튜브 뮤직이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폰 놔두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큰 희소식입니다. 유튜브 뮤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레이스토어 앱을 이렇게 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좋긴 좋은데 이 워치 3만 해도요, 이렇게 저렇게 운동하려고 누르면 버튼 눌렀는데 바로바로 안 움직이죠. 이렇게 좀 버벅버벅 거린단 말이에요. 눌렀을 때 반응 속도도 늦고 처리하는 것도 좀 오래 걸리죠. 바로바로 안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반응 속도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못 쓰겠다라고 요즘 우리 한국인의 속도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글의 웨어 OS가 사실 그렇게 최적화가 좋은 OS가 아니라서 사실 좀 많이 걱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MWC의 내용을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구글에서도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이번 갤럭시 워치 4에 탑재될 웨어 OS에서는 앱이 최대 30%까지 빨리 실행되고 동작과 전환을 매우 부드럽게 정확한 영상에서 표현은 애니메이션 앤 트랜지션 are 슈퍼 스무스, 슈퍼 스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음이 너무 스무스하네. 슈퍼 스무스. 근데 진짜 슈퍼 스무스하게 작동이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공식 홍보 영상에서 막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하는 거, 과장인지 아닌지는 봐야 알겠지만 저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예전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포토샵 될 거라고 막 리얼 포토샵 했는데 리얼 포토샵이 아니라고 이 영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확실히 삼성전자에 더 신경을 좀 썼는지 이렇게 좀 버벅버벅거리는 이런 거는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기대되는 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숙명이기도 한데 배터리와 무게입니다. 사실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워치나 다른 기기들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안 가는 편은 아니에요. 꽤 오래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워치 4에 들어가는 웨어 OS에서는 최적화가 더 잘 됐는지 배터리가 더 오래 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작고 소비 전력이 낮은 프로세서를 탑재해가지고 배터리 지속 시간도 지속 시간인데 더 작은 프로세서라고 하니까 요 두께도 조금 더 얇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보이는 심박수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죠. 이 보이는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 텀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막 모니터링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배터리가 하루 넘게 갈 거라고 하니까 확실히 배터리 성능이 늘긴 늘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삼성이 얘기한 것처럼 성능 최적화 시키고요. 배터리 시간 더 늘어나고요. 소프트웨어 확장성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 두께, 무게 좀 더 줄어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는 거의 제가 더 바랄 게 없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루머긴 하지만 워키토키라는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갤럭시 워치를 약간 무전기처럼 쓰는 건데 뭐 버튼 누르고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동의하든 말든 제 말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스템 되게 기대되는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랑 인바디처럼 체성분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워치에 탑재될 거라고는 하는데 그런 거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시국도 시국이긴 해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못 해가지고 먹을 것도 좀 많이 먹고 해가지고 살이 조금 쪘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 헬스가 되게 많이 강화가 됐는지 예전보다 스마트폰에서 알려주는 기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엔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요즘 삼성 헬스로 운동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한 날짜를 보면 6월 달에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곧 나올 갤럭시 워치 4에 탑재될 그 웨어 OS하고 타이젠하고 합쳐진 그 OS에서는 운동하고 관련된 센서도 더 정확해진다고 하고 인터페이스도 좀 많이 개선돼서 나온다는 거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가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번 워치 4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혈당량 측정하는 거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침으로 찔러가지고 혈당량을 좀 측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침으로 찌르면 아프기도 하고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워치4에 그렇게 침으로 찌르지 않고 혈당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들어갈 거라는 루머가 있어가지고 와 오랜만에 좀 효자노릇 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무산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제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더 드리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더 자세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